신세한 탓만 하며 매일같이 빈둥거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패배자 이토 카이지가 악덕 기업인 제그룹에서 주최하는 도박에 참가하면서 일어나는 처절한 두뇌 싸움과 휴머니즘을 그린 작품. 도박 묵시록 카이지. 그 짜릿한 역전의 갬블 스토리가 지금 바로 펼쳐집니다. 매일같이 게으르고 타락한 생활을 하며 쓰레기 인생을 살아가는 카이지에게 어느 날 엔도 유우지라는 금융업자가 찾아옵니다. 그를 통해 과거 지인이었던 후루아타의 보증을 잘못 서준 대가로 385만엔이라는 액수의 빚을 갚아야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카이지. 엔도는 카이지에게 제그룹에서 주최하는 갬블에 참가해 빚을 청산하고 인생을 바꾸라는 솔깃한 제안을 건네고, 엔도의 사탕 발림에 넘어간 카이지는 결국 도박탕 감선인 에스포와로에 승선하게 됩니다. 카이지와 같은 인생 패배자들이 한 곳에 모인 에스포와로가 드디어 출항을 시작하고, 그와 동시에 나타난 주최 측은 그들에게 한정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을 소개합니다. 한정 가위바위보는 총 12장의 가위바위보 카드를 이용해서 상대와 승부를 내고 게임 종료 시까지 최종적으로 3개 이상의 별을 확보하면 살아남는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주최자인 토네가와의 설명 후에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순식간에 패배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이를 한심하게 지켜보는 카이지에게 후나이라는 사람이 접근합니다. 후나이는 이 갬블에서 살아남는 필승법이 있다고 말하며 12회 연속 비기기 작전을 제안하고, 카이지는 그 작전에 동의하지만 후나이는 마지막에 배신. 카이지는 순식간에 별 2개를 빼앗기게 됩니다. 별을 빼앗긴 카이지는 뼈아픈 후회와 함께 눈물을 흘리던 와중 자신을 에스포와르선에 타계한 원흉인 후루아타를 만납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겨우 억누르고 후루아타를 포섭한 카이지는 이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별 2개의 카드가 없는 인물인 안도 마모루를 찾아 3명이서 운명 공동체를 결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도가 후루아타에게 카드 한 장을 달라고 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카이지. 카이지는 급하게 안도를 말리러 가지만 안도는 이미 승부에 들어가 결국 패배하고 카드 한 장과 별까지 있습니다. 멍청이 안도 덕분에 카이지 그룹은 이제 4장의 가위만 남은 상황. 그러나 카이지는 운명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대신한 안도를 내치지 않는데요. 그러던 와중 안도와 후루아타의 대화에서 승부의 실마리를 발견한 카이지는 밸런스 파, 즉 카드를 종류별로 균등하게 남기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3승 1패를 하고 별 2개를 얻습니다. 세 종류의 카드를 균등하게 남기면서 게임을 하는 밸런스파인 이 남자에게는 카이지가 가위만 4장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카이지는 이 맹점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극적인 승리 후 카이지는 또 다른 신의 한 수를 생각해냅니다. 그건 바로 카드를 매점매석한 뒤 적절한 타이밍에 승부를 해서 승률을 압도적으로 높이려고 한 것. 카이지 그룹은 닥치는 대로 바위를 매수하고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현황을 체크하며 기회를 엿봅니다. 하지만 압승을 예상한 카이지 그룹의 기대와는 반대로 승부의 키포인트인 가위만 급속도로 소모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는데요. 알고 보니 카이지 그룹의 매점매석을 눈치채고 역으로 볼을 대량으로 사들인 또 다른 그룹이 있었던 것이었죠. 더 늦기 전에 승부를 보기 위해 후루아타와 안도가 나서지만 그조차도 볼을 매점한 흑막인 키타미 그룹에게 걸려들어 별 2개를 단숨에 잃고 맙니다. 망연자실한 카이지 그룹에 접근한 키타미 그룹은 카이지에게 별을 팔아준다고 하면서 마지막 한 판의 승부를 제안하는데요. 카이지는 별을 사는 건 거절하면서도 키타미에게 한 번에 별 3개를 걸고 승부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무식한 제안에 키타미는 당연히 거절했지만 카이지가 자신을 포함 동료들의 별까지 담보로 걸어서 총 3개를 걸고 거기다가 자신이 지면 600만엔을 덤으로 주겠다고까지 말합니다. 필사적인 카이지의 설득에 키타미는 우물쭈물하지만 승부에 응하자는 동료들의 부추김과 카이지의 도발에 넘어가 결국 승부를 하게 되는데요. 키타미는 승부를 시작함과 동시에 기묘한 위화감을 느끼고 머뭇거리지만 카드를 이미 내려놓았기에 승부를 되돌릴 수도 카드를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카드의 결과는 카이지의 승리. 키타미가 이기든 지든 단 한 번의 승부만 원한다는 점. 이것은 키타미 그룹이 카드를 매점매석할 때 홀수장의 카드가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다면 그 카드는 다량으로 사들인
복카드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카이지가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카이지 그룹은 한 번의 승부로 별 3개를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극적인 승리로 희망의 불이 밝혀진 상황. 그리고 카이지는 내친 김에 승부에 져서 분열 위기에 놓인 키타미 그룹을 한 번 더 빨아먹기로 결심하는데요. 카이지는 키타미 그룹의 멤버 2명을 돈으로 매수해서 위층으로 올려보내고 홀로 남은 키타미에게 난 너를 구해주러 온 메시아다 라면서 접근합니다. 파트너를 잃어버린 키타미는 남은 카드를 무승부로 처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카이지에게 오히려 돈을 주고 남은 카드를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량의 주먹과 볼을 획득하여 전체의 50%가 넘는 카드를 가지게 된 카이지 일행은 타이밍을 봐서 승부에 나서려고 하지만 이미 게임장은 불신과 의심이 가득 찬 상태여서 아무도 승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는 와중 카이지를 함정에 빠뜨렸던 후나이가 모두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는데요. 그의 제안은 모두의 카드를 섞은 뒤 교환해서 이 교착 상태를 원점으로 돌린 후 그 사람들끼리만 승부를 하자는 것. 결국 카이지 그룹도 그 제안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고 매점매석의 전략을 모두에게 들키고 맙니다. 카드의 소와 전광판을 대조해보니 아직도 눈치를 보고 승부에 동참하지 않는 인물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후나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카이지 그룹 몫의 카드를 공중에 뿌려버리며 승부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는 카이지도 승부를 하기 위해 안경잡이를 설득하지만 후나이가 끝까지 회방을 놓습니다. 열받아서 달려드는 카이지에게 온갖 험담을 퍼붓는 후나이. 그 순간 카이지는 후나이의 결정적인 말실수를 알아차리게 되고 모두에게 후나이의 계략을 폭로합니다. 알고 보니 후나이는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바위만 남기고 사냥감인 상대에게는 가위를 줬던 것이었죠. 카이지의 폭로로 후나이의 전략은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도 후나이와 승부를 해주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그건 카이지 그룹도 마찬가지. 그 순간 카이지의 뇌리에 또 하나의 필승법이 떠오르는데요. 카이지는 자신의 카드를 상대방이 고르게 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제안했고 3명과 승부한 결과 1승 2패로 별 1개를 잃습니다. 그리고는 승부할 상대가 없어진 후나이에게 별 5개의 승부를 강요합니다. 후나이는 승부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인물 X를 애타게 찾지만 카이지는 게임 중반에 변기의 카드를 버려서 끌려나간 사람을 언급하며 X는 애당초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후나이가 필사적으로 카이지를 설득하지만 이미 배수의 진을 친 카이지에게는 소용이 없었고 카드를 다 소진해야 하는 후나이는 결국 카이지에게 별 5개를 뱉어내고 맙니다. 막판에 기적의 대승리를 거둔 카이지 일행. 하지만 또 하나의 난관이 남아있었으니 대량의 카드를 처리할 시간이 없었던 것. 카이지는 나중에 별 매매 시간대에 가지고 있던 별 3개로 자신을 살려달라고 동료들에게 부탁하고 일부러 모든 카드를 안고 패배합니다. 별을 잃은 카이지가 검은 양복들에게 끌려간 곳은 승부에 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별실이었고 카이지는 자신과 똑같이 동료에게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2명을 만나는데요. 그중 하나인 오카바야시는 별 3개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었기에 최종적으로 꺼내는 쪽이 이득이었지만 다른 한 명인 이시다는 무턱대고 나중에 꺼내준다 라는 말만 믿고 들어왔기 때문에 동료에게 배신당해 버림받고 맙니다. 그리고 이시다와 똑같은 상황의 카이지도 별매매 시간에 돈에 눈이 멀고만 안도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좌절에 빠진 카이지를 보고 비웃으며 오카바야시가 동료들의 지명을 받고 나가려는 순간 카이지는 오카바야시를 공격하면서 그가 가지고 들어온 반지 2개를 몰래 훔쳐낼 수 있었고 뒤늦게 이를 알아챈 오카바야시 일행에게 지명을 당해 부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카이지는 별을 신나게 팔고 있는 안도와 후루아타를 때려 눕히고는 그들의 별과 돈을 모두 빼앗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몫을 남겨달라는 염치도 없는 배신자들에게 질려버린 카이지는 남은 돈으로 별 1개를 산 뒤 남은 2개의 별과 합쳐 별실에 함께 갇혀 있었던 이시다를 구해냅니다. 이런 카이지의 행동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흑막을 뒤로한 채 카이지는 무사히 배에서 내리긴 하지만 오히려 배에 타기 전보다 더 큰 빚을 지게 되고 그렇게 한정 가위바위보 편은 끝이 납니다. 카이지가 도박선 에스포와르에서 내리고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며 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카이지에게 다시 엔도가 찾아오는데요.
엔도는 카이지에게 빚을 하룻밤에 청산할 수 있는 도박이 열리고 있는 파티를 소개합니다. 엔도가 떠나고 자신에게 다시 찾아온 기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본 카이지는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새로운 도박에 참가하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도박 당일날 파티 장소인 어느 호텔에 도착한 카이지. 호텔에는 검은 양복들과 함께 에스포와르에서 만났던 사람인 이시다와 편의점 알바 동료인 사하라도 와 있었는데요. 참가자들은 주최 측의 설명에 따라 각각 번호표를 부여받고 관처럼 생긴 상자에 들어간 채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에서 해야 될 게임은 바로 높은 곳에 위치한 철고를 건너야만 하는 인간경마, 속칭 브레이브맨 로드였습니다. 참가자가 무사히 반대편까지 건너가면 상금을 지급하는 이 게임의 유일한 실격 조건은 철골에 손을 짚으면 안 된다는 것. 이 말도 안 되는 게임에 참가자들은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지만 그중 5번 참가자가 첫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균형을 잃고 추락해서 크게 다치고 이 광경을 본 참가자들은 전의를 상실하는데 그에 반해 카이지는 떨어져도 죽지는 않는다는 점을 착안하고 이 게임을 오히려 기회로 생각합니다. 하나둘씩 반대편을 향해 철근을 걸어가는 참가자들. 철골은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여서 전진하는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뒷사람에게 뒤를 잡혀버리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게임의 관전자이자 참가자들의 상금을 대주는 물주인 재력가들은 앞서가는 사람을 밀어버리라는 막말까지 퍼붓는데요. 참가자들은 상대방을 밀지 않으면 자신이 밀려 떨어지게 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둘씩 서로를 밀어버리고 마침내 카이지에게도 밀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지만 카이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카이지를 비롯한 세 사람은 실랑이를 벌이다가 추락할 뻔하고 겨우 철골을 붙잡아 완주까지는 성공하지만 손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격당합니다. 주최 측은 인간경마에서 승리한 참가자에게 상금을 나눠주지만 어이없게도 봉투 안의 내용물은 교환 티켓일 뿐이었고 현금으로의 교환은 특별한 곳에서 진행한다며 참가자들을 다른 곳으로 안내합니다. 그들을 맞이한 건 에스포와르의 홀마스터였던 토네가와였는데요. 토네가와는 맞은편 빌딩을 티켓 교환 장소로 정했다며 지상 74m 높이의 철골로 된 다리를 건너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미친 짓이라고 항의하는 사람들. 오히려 토네가와는 지금까지 빈둥대며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아온 자들이 하룻밤 만에 큰돈을 얻으려면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호통을 치는데요. 토네가와는 이번 게임은 서로를 밀 필요도 없고 자기 페이스대로 건너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카이지가 다리를 건너가기로 결심하고 토네가와는 카이지의 패기에 흡족해하면서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철근의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 참가자들이 손을 댈 수 없도록 조치해버린 것. 게임을 포기한 참가자들은 검은 양복을 쫓아 스테이지를 떠나고 카이지를 포함해 단 10명만이 선수로 남습니다. 카이지는 참가자들에게 우린 건널 수 있다며 필사적으로 독려하고 모두의 신발에 다리를 건널 때 도움이 되는 중심선을 그어주죠. 드디어 두 개조로 나뉘어 죽음을 각오한 브레이브맨 로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스타트할 때의 파이팅 넘치는 패기와는 달리 다리에 발을 내딛자마자 숨이 막힐 정도로 적막한 레이스가 펼쳐지고 죽음을 앞둔 공포에 카이지를 비롯한 모두가 멘탈이 붕괴되고 마는데요. 그때 선봉에 선 오오타가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환각을 느끼면서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골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카이지가 필사적으로 말리지만 이미 멘탈이 나가버린 오오타는 전류에 감전되어 결국 추락하고 맙니다. 모두들 돈을 포기하겠다며 게임 중지를 외치면서 주최 측에 전류를 끊어달라고 요청하지만 토네가와는 비웃기만 할 뿐이었죠. 그리고 참가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면세적으로 추락하고 다리 위에 카이지와 이시다, 사하라만을 남겨둡니다. 한계에 다다른 이시다는 카이지에게 자신의 획득한 티켓을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자신은 이미 틀렸지만 카이지는 할 수 있다며 응원하는 이시다를 카이지가 뒤돌아보지만 이시다는 이미 추락한 뒤였습니다. 이시다는 카이지를 동요시키지 않기 위해 최후의 순간에 터져나오는 절규를 억지로 틀어막으며 소리 없이 떨어져 버린 것이었죠. 이제 남은 사람은 카이지와 사하라. 각각 다리마다 한 명만이 남은 상황. 결국 사하라가 최후의 힘을 짜내 다리를 건너는데 성공합니다.
사하라가 문을 열려는 순간 카이지는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열지 말라고 외치지만 사하라는 완주의 기쁨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결승점에는 함정이 하나 숨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문을 열게 되면 외부와 내부의 기압 차이에 의해 돌풍이 발생한다는 것. 즉 결승점은 처음부터 들어갈 수 없는 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하라의 추락을 지켜본 뒤 자신이 처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좌절하는 카이지. 그러나 카이지는 실내에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고 또 다른 숨겨진 루트인 유리로 만들어진 길을 발견하고 마는데요. 그렇게 카이지는 토네가와와 검은 양복들의 축하 박수를 받으며 무사히 결승점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합니다. 카이지는 토네가와에게 추락해버린 동료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티켓의 현금 교환을 요구하지만 토네가와는 카이지 일행이 게임 도중 중지 선언을 했을 때 이미 전류를 끊었다며 그 순간 티켓은 무효 처리됐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사기꾼 노름에 열받을 대로 열받은 카이지. 토네가와에게 격렬하게 항의하는 순간 이번 게임의 기획자이자 주최 측의 총수인 최종 보스 효우도가 등장합니다. 효우도는 카이지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면서 기회를 한번 주자고 제안하는데요. 카이지는 이시다의 티켓과 모두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할 순 없기에 효우도를 따라 나서는데 도착한 곳에는 1차 인간경 맞대 낙마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주최 측의 지시에 따라 카이지의 게임을 관전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최 측의 넘버2인 토네가와를 이카드라는 종목으로 상대하게 된 카이지. 이 카드는 가위바위보 상성을 가진 황제, 시민, 노예의 세 가지로 이루어진 카드 10장을 각각 5장씩 나눠 갖고 진영을 정한 뒤 승부를 가르는 게임이었는데요. 게임 특성상 황제 측이 노예 측을 이길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노예로 이겼을 때는 판돈의 5배를 얻게 되는 이점이 있었죠. 하지만 카이지에게는 승부하는데 필요한 미천이 전무한 상황. 토네가와는 돈 대신 눈과 귀를 판돈으로 걸 수 있다며 감각기관을 파괴하는 시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옵니다. 즉, 감각기관이 파괴되는 데까지 소요되는 길이를 판돈으로 거는 것이었습니다. 12회로 제한되어 있는 이 카드 게임이기에 카이지가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부상 없이 소액은 챙겨갈 수 있는 안전한 구조였지요. 이에 카이지는 자신이 게임에서 2천만엔을 따면 땅에 엎드려 모두에게 사죄하라고 절규합니다. 그리고 카이지는 판돈으로 자신의 청력을 걸기로 합니다. 기계장치의 바늘이 고마까지 도달하는 길이는 총 30mm. 드디어 토네가와의 진검승부가 시작되고 카이지가 황제 측을 먼저 가져갑니다. 카이지는 고심 끝에 첫 게임의 배팅 길이로 무려 10mm를 거는데요. 첫 번째 승부는 둘 다 시민으로 무승부. 하지만 카이지는 두 번째에 황제를 내서 손쉽게 1승을 가져가고 10mm의 대가로 100만엔을 얻는데 성공합니다. 계속해서 2회전이 시작되고 첫 카드는 양쪽 모두 시민을 내서 무승부. 카이지는 두 번째 카드도 전판과 같이 황제를 내서 허를 찌르기로 결심합니다. 결과는 카이지의 승리. 100만엔을 추가해 총 200만엔을 손쉽게 획득하는데요. 그런데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는 카이지를 보면서 토네가와는 능글맞게 웃으며 카이지의 심리가 조금씩 느껴진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습니다. 이어서 3회전이 시작되고 이번에도 첫 카드는 양쪽 다 시민으로 무승부. 카이지는 토네가와의 말에 동요하는 한편 두 번째 카드로 시민을 내놓지만 토네가와 역시 시민을 냅니다. 이제 한 장만 더 내면 두 장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카이지는 이번 판에 승부를 보기로 하고 황제를 내는데요. 하지만 토네가와는 시민을 내기를 바라는 카이지의 마음이 다 들렸다면서 카이지의 황제를 꿰뚫어 보고 노예를 내서 승리합니다. 카이지의 첫 패배. 토네가와는 리모컨으로 기계를 작동시키고 카이지는 귓속에서 울리는 찢어질 듯한 소음에 괴로워합니다. 기계의 작동이 멈춘 후 카이지는 토네가와가 카드를 맞춘 건 50%의 높은 확률로 찍은 허풍에 불과하지 않는다며 번지르르한 말로 자기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토네가와는 자신은 정말로 100%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이제 카이지가 노예 측을 갖고 시작하는 4회전이 시작됩니다. 카이지는 2mm를 배팅하는데 토네가와는 2mm조차 아직까지 남아있는 허세라며 이럴 땐 1mm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카이지는 2mm의 배팅을 속행하고
카이지가 낸 첫 번째 카드인 시민은 다행히도 무승부가 되는데요. 이것을 보고 토네가와가 두 번째에는 황제를 낼 것이라고 판단. 카이지는 두 번째 카드로 회심의 노예 카드를 내놓습니다. 하지만 토네가와가 낸 건 시민이었죠. 카이지의 자폭으로 이미리가 추가로 전진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카이지는 또다시 5회전의 배팅거리로 이미리를 걸고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지만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같은 생각만 할 뿐이었습니다. 카이지는 두 번째 카드로 전판과 같이 노예를 내서 허를 찌르지만 이번에도 토네가와는 시민으로 가볍게 승리하는데요. 그때 카이지는 10mm를 거는 필사의 승부수를 던지고 카이지의 패기에 흥분한 효우도는 토네가와에게 이번 게임은 무조건 이기라고 지시합니다. 그 상황은 카이지가 노린 것이었는데 토네가와에게 압박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죠. 6회전의 첫 카드는 둘 다 시민. 카이지는 전판 모두 두 번째의 노예를 냈기 때문에 토네가와는 이번 승부에서 황제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토네가와가 뒤집은 카드는 황제. 카이지는 순식간에 10mm를 잃고 맙니다. 카이지는 멘붕에 빠지고 6시 앞이 남은 시점에 도합 24mm를 잃은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는데요. 공포에 빠진 카이지는 고작 1mm를 걸고 다시 승부는 카이지가 황제 측을 잡게 되는 7회전으로 돌입합니다. 카이지는 첫 번째에 황제를 내는 승부수를 던지지만 카이지의 생각을 완전히 간파한 것처럼 토네가와는 노예를 냅니다. 카이지는 사고가 마비되는 상황에 다다르고 8회전 역시 토네가와의 승리. 토네가와가 리모컨을 작동시키려고 하자 카이지는 무의식적으로 기계를 떼어내려 하지만 기계는 특수한 공구만이 해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불가능한 상황. 이번에도 지게 되면 고막이 뚫릴 것이라는 공포심에 카이지는 9회전에도 1mm를 거는데요. 카이지는 황제를 내면 틀림없이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만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국 시민을 내고 맙니다. 하지만 토네가와가 낸 건 노예였습니다. 망설임이 전화위복으로 변해 카이지의 승리로 끝난 상황. 남은 참가자 동료들도 카이지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뻐해줍니다. 그때 효우도가 갑자기 토네가와를 한 대 갈기고 효우도는 초심자의 마음도 꿰뚫어 보지 못한다며 토네가와를 엄하게 질책하는데요. 효우도의 돌을 지나친 화풀이를 본 순간 카이지는 기묘한 위화감을 느낍니다. 토네가와의 발언과 그것을 무시하는 효우도, 그리고 효우도의 이상한 질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카이지가 도출해낸 결과는 바로 속임수였던 것. 카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속임수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카이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알아챈 사실. 누구보다 카드를 잘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 바로 카이지가 귀에 장착한 기계에서 맥박과 혈압 등 생체 정보를 수집해 토네가와가 차고 있는 시계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10회전도 토네가와의 승리. 그 순간 카이지에게 기발한 생각이 한 줄기 섬광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데요. 카이지는 토네가와에게 기계의 최대값이 45mm인 점을 이용해 그 여유분을 합쳐서 18mm를 걸 수 있는 게 가능하냐고 질문하고, 이에 토네가와는 고막은 파괴되어도 다시 재생되지만 그 이상 들어가면 최악의 경우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효우도는 카이지의 승부수를 높게 평가하면서 18mm를 걸 수 있도록 허용해줍니다. 만약 카이지가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한다면 목표 금액인 2천만 엔에 도달할 수 있는 수치였죠. 승부 전 카이지는 또 한 번 화장실에 가는데요. 그런 카이지를 참가자 한 명이 따라오고 무모한 배팅을 하지 말라고 권유하지만 카이지는 주변 기물을 모조리 때려 부수는 기괴한 행동을 보입니다. 역시나 토네가와는 시계에 설치한 수신기로 카이지의 동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카이지는 무지막지한 자해를 통해 자신의 생체 신호를 무용지물로 만들 생각이었던 것이었죠. 피투성이가 된 채 토네가와 앞에 앉은 카이지. 카이지는 기계의 최대 한도인 18mm를 겁니다. 11회전의 첫 승부는 시민으로 무승부. 시계를 통해 카이지의 생체 신호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토네가와는 카이지의 카드가 시민일 것이라고 판단. 자신은 황제를 냅니다. 그러나 카이지의 카드는 노예였습니다. 토네가와는 뜻밖의 패배에 당황하는데요. 순간 눈치를 챈 토네가와는 카이지의 수건을 들춰봅니다.
카이지는 장치를 자신의 귀와 함께 통째로 잘라버렸던 것. 잘못된 정보를 수신받은 토네가와의 실수로 승리한 카이지 앞에 900만 엔이 들어옵니다. 효우도에게 따끔하게 혼나고 있는 토네가와를 바라보는 카이지. 그리고 카이지는 또 하나의 묘수를 생각해내는데요. 카이지는 토네가와의 시선을 살피면서 기묘한 행동을 하는 한편 토네가와에게 한 번 더 18mm의 승부를 제안합니다. 드디어 생사가 걸린 최종전이 시작됩니다. 토네가와에겐 사실상 이번 경기가 진검승부인 셈이었죠.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며 승부에 임하는 토네가와는 카이지가 낸 카드에 묻은 핏자국을 발견하는데요. 전판에 피가 묻은 카드는 총 2장으로 시민과 노예였고, 이를 알고 있는 토네가와는 시민을 내며 간을 봅니다. 두 사람의 카드는 둘 다 시민. 이제 핏자국이 있는 카드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두 번째 핏자국의 카드를 보고 승리를 확신하는 토네가와. 하지만 불현듯 떠오른 토네가와의 의심. 이 치명적인 실수가 카이지가 파놓은 함정일 것이라고 판단한 토네가와는 카이지의 카드가 시민일 것으로 확신하고 마지막 카드로 황제를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카이지의 카드는 노예. 토네가와의 판단까지 예측한 카이지가 이중덫을 파놓았던 것이었죠. 드디어 카이지는 극적으로 살아남고 2천만 엔이 넘는 상금을 획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효우도는 카이지에게 진심으로 사죄시킨다며 토네가와를 달궈진 철판에 엎드리게 합니다. 철판에 이마를 쳐박고 10초간 버텨내는 토네가와. 승부가 다 끝났지만 카이지는 모든 것에 흑막인 효우도를 쓰러뜨리고 싶은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는데요. 모두와 함께 나가려는 순간 티슈박스를 본 카이지의 뇌리에 회장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묘수가 떠오릅니다. 그건 바로 티슈박스에 당첨 제비를 몰래 숨겨놓고 제비 뽑기 승부를 하는 것. 카이지는 효우도를 필사적으로 설득하는 데 성공하고 드디어 최종 보스와의 빅매치가 성사됩니다. 카이지의 제안을 받아들인 효우도는 그 대신 판돈도 1억 엔으로 올리겠다면서 자신이 먼저 제비를 뽑겠다는 조건을 겁니다. 카이지는 2천만 엔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8천만 엔은 손가락 하나당 2천만 엔씩 총 4개를 거는데요. 제비 뽑기 승부가 시작되고 효우도가 먼저 제비를 뽑지만 그 결과는 꽝이었습니다. 이제 카이지의 차례. 승리를 확신한 카이지는 티슈 상자를 뒤지며 몰래 끼워둔 당첨 제비를 찾지만 당첨 제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모든 걸 체념한 카이지는 아무 제비나 뽑아버리고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 효우도는 자신은 왕의 운을 가지고 있다면서 카이지의 수를 간파하고 그대로 당첨 제비를 뽑아버립니다. 결국 카이지는 이 카드에서 얻은 판돈을 모조리 잃고 손가락 4개도 잘려버립니다. 카이지는 용서를 구할까도 생각하지만 희생당한 이시다와 사하라를 떠올리며 자신의 패배를 인정. 두 눈을 부릅뜨고 자신의 손가락이 잘리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효우도가 기념품으로 준 당첨 제비를 유심히 본 카이지는 종이가 접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효우도의 술수를 알아챕니다. 그건 바로 효우도가 미리 숨겨둔 제비를 알아채고 뭉쳐서 버린 뒤 당첨 제비를 몰래 한번 접어놨던 것이었죠. 실질적으로 효우도는 첫 번째에 바로 당첨 제비를 뽑을 수도 있었지만 카이지에게 한 번 기회를 줬던 것이었습니다. 카이지는 이 뼈아픈 패배를 계기로 언젠가 효우도를 반드시 이기겠다고 다짐하면서 도박 묵시로 카이지 일기의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효우도와의 승부에서 패배한 뒤 리사에게 잘린 귀와 손가락을 겨우 붙이긴 했지만 더 큰 채무를 지게 된 카이지는 악성 채무자로서 제그룹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는데요. 카이지를 쫓고 있는 장본인은 카이지에게 도박을 주선한 엔도 유우지였고 토네가와 라인이었던 엔도는 카이지에 의해 토네가와가 격파당한 여파로 하루아침에 지위를 잃고 자금융통마저 어렵게 된 상태였습니다. 카이지는 우연히 마주친 엔도에게 또다시 도박을 소개해달라고 헛소리를 늘어놓고 엔도는 카이지를 지하노역장에 팔아넘겨버립니다. 카이지가 끌려간 지하노역장은 제그룹이 핵전쟁을 대비해 건설 중인 지하왕국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과 함께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으로 탈출할 수도 없는 지옥과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지하노역장에서만 통용되는 화폐, 페리카로 구매할 수 있는 노동장려 옵션 중 하나인 지상으로의 1일 외출권뿐. 카이지는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외출권을 구매한 뒤
지상으로 나가 도박으로 한 방 크게 터뜨려 빚을 갚으려는 쓰레기 같은 계획을 세웁니다. 드디어 찾아온 월급날. 카이지는 미래를 보지 못하고 맥주와 주전부리의 월급을 펑펑 써대는 동료 노역자들을 보며 한심해하지만 반장인 오츠키가 건네준 차가운 맥주 한 캔에 그도 속절없이 무너져버리고 호화롭게 판을 벌이고 맙니다. 이틀 연속으로 주전부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페리카를 탕진해버린 카이지는 오츠키에게 친치로 도박을 제의받고 한 달에 두세 번 열리는 도박장에 참가하기로 결심합니다. 친치로는 주사위 3개를 가지고 하는 도박으로 주사위를 굴려 나오는 눈에 따라 승부를 정하는 게임이었는데요. 일반적인 규칙은 일반 친치로와 동일하지만 지하노역장만의 특수한 규칙이 추가된 점이 달랐죠. 새로운 멤버인 미호씨와 함께 게임을 시작한 카이지는 초반에는 소액만 걸면서 승부하지만 도박의 본질을 깨닫고 각성하여 이기든 지든 간에 3,000 페리카를 베팅하기로 결심합니다. 최하의 눈인 일이 나온 미호씨에게 패배하기도 하지만 계속되는 고액 베팅으로 흐름은 카이지에게 넘어오고 결국 2배 바뀐 4, 5, 6의 눈이 나와 잃은 금액을 모두 만회하고 일만의 수입까지 얻게 됩니다. 흐름을 탄 카이지가 보스를 받아들이자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오츠키 일당이 고액을 베팅함에도 불구하고 카이지는 모두를 이겨버리는 대승을 거두는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카이지는 바로 이어진 두 번째 보스전에서 한 방에 털려 모든 돈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패배한 카이지는 월급의 반을 가불당하는 상황 속에서 일일 외출권을 구할 계획조차 포기한 채 노역 생활을 이어가던 중 그동안 친치로의 결과를 착실하게 메모해왔던 미호씨의 수첩을 우연히 보게 되고 오츠키가 결정적인 순간에만 이상하게도 승률이 좋은 것을 발견. 그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을 억누른 채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린 카이지는 오츠키를 완전히 박살낼 묘수를 생각해내고 계획에 동참해줄 자신과 똑같은 처지의 동료들을 모집합니다. 그렇게 모인 6명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모아 자린고비의 정신으로 3개월을 함께 버텨내 빚을 갚고 정식 월급인 9만 페리카를 제대로 받게 되면 그 돈으로 오츠키를 쓰러뜨리기로 결심하죠. 카이지는 동료들과 함께 땅콩 몇 개뿐인 사치를 누리면서 3개월의 금욕 생활을 힘겹게 이어나가던 중 에스포와르에서 인연을 맺었던 이시다 코지의 아들인 이시다 히로미츠를 우연히 대면하게 되는데요. 반가움도 잠시, 이시다 코지의 죽음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카이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아버지만을 원망하는 히로미츠에게 분노한 나머지 그의 뺨을 후려치죠. 그리고 시작되는 오츠키 일당의 괴롭힘. 그들은 교묘하게 카이지 일행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특별히 주문한 요리로 카이지를 유혹하여 그들의 결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카이지는 넘어가지 않았는데요. 그 때문에 반장의 괴롭힘이 갈수록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카이지 일행은 꼭 참아가며 악착같이 절제해서 결국 54만 페리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마침내 찾아온 결전의 날. 이윽고 도박장이 열리지만 분위기만 보며 게임에 참가하지 않는 카이지를 오츠키가 도발하고 카이지는 2만 페리카인 베팅에게 한계를 풀어 무제한의 베팅을 조건으로 걸고 오츠키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하노역장 역사상 유례없는 최고액이 오가는 친치로 게임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다른 방까지 퍼져 엄청난 수의 구경꾼들이 게임을 관전하기 위해 도박장 주위로 모여들게 됩니다. 드디어 게임이 시작되고 반장의 부하인 이사와가 보스를 잡습니다. 하지만 카이지는 구경꾼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만이라는 기대하에 베팅을 하고 이사와의 승리로 끝나자 다음 베팅 역시 겨우 1000 페리카를 걸면서 모두를 맥빠지게 하죠. 운 좋게 승부에서 이기긴 했지만 도박장의 열기는 급속도로 식어가고 다음 보스는 이사와 옆에 오츠키가 맞습니다. 하지만 베팅에 실망한 오츠키가 카이지에게 게임에서 빠질 것을 요구하자 그 말을 들은 카이지는 남은 돈 전액을 베팅하고 보고만 있었던 동료들까지 모두 게임에 참가시킵니다. 처음부터 카이지는 이사와의 승부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오츠키만을 잡을 계획이었던 것이었죠. 카이지의 신호로 6명 모두 전액을 베팅하고 한돈 50만 7천의 엄청난 대승부가 펼쳐지자 도박장은 다시 열기로 가득 차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우츠키는 터무니없는 승부를 걸어오는 카이지를 보고 혹시나 자신의 필승책을 눈치챈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우츠키는 주사위의 눈이 사오육으로만 이루어진 사기 주사위를 만들어와 도박판에서 몰래 사용하고 있었던 것. 오우츠키가 사기 주사위를 사용하면 다음 차례인 부하 누마카와가 바로 사기 주사위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아왔던 것이었죠. 오우츠키는 카이지가 사기 주사위를 눈치챘으리라 짐작하고 일반 주사위를 쓰지만 카이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과는 눈없음이 나옵니다. 두 번째 주사위 역시 눈없음이 나오고 이번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던 카이지가 별다른 낌새를 보이지 않자 오우츠키는 카이지가 자신의 사기를 의심하고는 있지만 무슨 사기인지는 파악하지 못한 채 단순히 고액의 베팅으로 사기를 치지 못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추측하는데요. 결국 오우츠키는 양옆의 부하들과 눈치를 주고받은 뒤 사기 주사위를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드디어 던져진 오우츠키의 사기 주사위. 원래는 눈의 결과가 나온 뒤 누마카와가 재빨리 주사위를 회수해야 하지만 카이지는 주사위가 아직 돌고 있을 때의 빈틈을 노리고 그릇에 달려들어 사기 주사위를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기겁한 오우츠키 일당은 필사적으로 주사위를 빼앗으려 하지만 카이지가 사기 주사위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오우츠키의 부정행위는 모두에게 들통나게 됩니다. 모두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대역죄인이 된 오우츠키는 사기 주사위를 처음 써본 것이라며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해대고 거기에 한술 덧더 카이지가 주사위가 멈추기 전에, 즉 눈이 결정되기 전에 잡았기 때문에 자신은 사기 주사위를 쓰지 않은 것이 된다고 주장해 모두에게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카이지는 오우츠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며 게임 재개가 아닌 소탱을 조건으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합니다. 즉 그대로 게임을 진행해 오우츠키는 사기 주사위의 최하의 눈인 사가 나온 것으로 치고 그 눈에 자신들도 미리 준비한 특수 주사위를 사용하겠다는 것. 오우츠키는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 지금까지의 모든 승부를 변제해야 되는 상황을 피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비통한 척 승부를 받아들이는데요. 그렇게 게임을 다시 속행하고 오우츠키와 비긴 누마카와에 이어 드디어 카이지가 주사위를 던질 차례. 여기서 카이지는 자신이 별도로 준비한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그것은 바로 카이지가 오우츠키 일당이 먹고 버린 스테이크 뼈 조각과 자신의 피를 재료로 만든 모든 면이 일로 이루어져 있는 최강의 사기 주사위였죠. 오우츠키가 이 주사위는 말도 안 된다며 항변하지만 모두가 카이지의 편이었고 그렇게 카이지를 포함 6명 모두가 5배 바퀴의 눈인 새쌍일의 눈을 6번 굴리게 되면서 오우츠키는 253만 5천의 거금을 날리고 맙니다. 오우츠키가 자신의 금고를 가져와 돈을 지불하고 침울한 표정으로 승부를 접고 돌아가려 하지만 카이지는 오우츠키를 붙잡는데요. 그건 바로 지하 친치로의 규칙에 따라 대장을 2번 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친치로에 추가한 규칙 때문에 오우츠키 본인이 당하게 된 것. 그때 이 승부를 지켜보다가 등장한 제2그룹의 2인자인 쿠로사키 요시히로가 나타나 카이지의 편을 들어주고 승부를 받아들일 것을 지시하죠. 쿠로사키는 오우츠키가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은 사기 주사위 대신 일반 주사위를 사용해 새쌍일의 눈을 내서 카이지의 사기 주사위와 무승부를 만들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216분의 1, 즉 0.5%도 안 되는 극악의 확률이었습니다. 오우츠키는 전심 전력을 다해 주사위를 던지지만 3이 나오고 카이지 일행은 다시 사기 주사위를 유견속으로 굴리는데요. 결국 오우츠키는 카이지에게 완패하고 몇 대까지 모은 전 재산의 대부분인 1774만 5천 페리카를 전부 다 털리게 됩니다. 그렇게 역대 최고액이 오간 지하 친치로가 끝나고 도박에서 딴 돈을 카이지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려고 하지만 동료들은 자신들의 몫을 받는 걸 포기하고 돈을 모두 카이지에게 맡겨 승부를 보기로 결심했다며 모든 돈을 카이지에게 몰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카이지는 페리카를 20일의 외출권과 현금 80만엔으로 바꿔 드디어 지상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기뻐하는 시간도 잠시, 카이지가 깨어나자마자 지상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카운트되기 시작하고 카이지는 남은 20일 동안 80만엔의 본전을 지하에 두고 온 동료들의 빚에 해당하는 6천만엔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액수는 일반적인 도박장에서의 승부로는 도저히 벌기 힘든 액수였죠.
그때 카이지는 우연히 마주친 사카자키 코타로라는 남자를 따라 제2그룹이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으며 엄청난 돈이 난무하는 불법 카지노를 방문하고 거기서 구슬 하나에 4,000엔이나 하는 궁극의 파친코 머신인 늪을 보게 됩니다. 사카자키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1억 천금을 노리고 늪에 도전해왔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전하는데요. 유일하게 늪에서 돈을 딴 사람이 제2그룹의 일원인 효우도와 토네가와라는 걸 알게 된 카이지는 늪의 허점만 잘 찾아내 도전한다면 기계를 공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카자키와 손을 잡기로 결심하는데요. 사카자키는 카이지를 집으로 데려가 늪을 그대로 축소해서 재현해놓은 물건과 함께 카지노에 연결된 사람을 통해 확보한 늪의 못 조정 예정표를 보여줍니다. 머신의 제1관문인 모세숲을 돌파하기 위해서 한 달에 단 하루뿐인 A 설정의 날을 공략일로 정한 그들이 생각한 묘수는 바로 맥주캔에 숨겨놓은 자석을 이용해 미세하게 설정된 늪의 조정을 망가뜨리는 것. 사카자키는 자신의 전 재산 2천만 엔과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의 금고에서 잠시 빌려온 3천만 엔을 가지고 카이지와 함께 카지노를 방문. 늪을 공략하기 위해 기계 앞에 앉습니다. 늪에 입장하기 전 부정행위를 막고자 자기장 검사를 받기 때문에 자석을 몸에 지닐 수 없었는데요. 사카자키는 게임 도중 카이지를 통해 맥주로 위장한 자석을 전달받기로 하죠. 드디어 게임이 시작되고 몰려드는 구경꾼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카이지의 자석 맥주를 건네받은 사카자키는 혼신의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게임에 임합니다. 순식간에 1,000만 엔의 구슬이 소진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게임을 계속 이어가던 중 카이지는 카지노 측이 자신들의 작전을 이미 눈치채고 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카이지는 황급히 사카자키에게 달려가 게임을 중지시키려고 하지만 이미 2천만이나 되는 돈을 늪에 꼬라박은 사카자키는 절대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카지노 측의 조작으로 2단계 관문인 문지기 시스템이 작동하여 구슬들이 원반으로 진입하는 것조차 막아버린 상태. 사카자키가 거의 대부분의 돈을 잃고 멘붕에 빠졌을 때 카지노의 점장인 이치조 세이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카자키를 응원한다며 이치조가 건네준 자석 맥주에는 이상하게도 쇠구슬들이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이치조가 카이지 일행의 작전을 미리 간파하고 구슬의 자석에 반응하지 않는 노쇠 제품으로 바꿔놨던 것. 그렇게 사카자키는 단돈 600만 엔만 남기고 모든 돈을 날리고 맙니다. 다음날 카이지는 사카자키의 몸에 우연히 묻어온 파친코 구슬을 가지고 카지노를 방문하고 늪을 점검하고 있는 이치조와 대면하죠. 카이지의 정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이치조는 그가 지상에 있을 기간 동안은 늪의 못 조정을 시설정으로 해놓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카이지를 기만하는데요. 카이지는 이치조의 사무실을 찾아가 구슬의 환전을 요구하는 도중 몰래 사무실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늪의 1단계 관문인 모세숲을 공략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며칠간에 걸친 정보 수집으로 마침내 늪의 공략법을 찾아낸 카이지는 경마장에서 죽치고 있는 사카자키에게 자신의 작전을 전달하고 이 계획의 성공을 위해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을 지하무역장에 팔아넘긴 엔도를 찾아가 계획에 동참해줄 것을 설득합니다. 그러자 엔도는 공범이 되는 대신 터무니없는 이자와 함께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데요.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카이지는 이를 수락하고 늪을 공략하기 위한 계획의 첫 번째 단계에 돌입합니다. 늪 공략 첫 번째 날. 사카자키는 승려 복장을 한 채 카지노를 방문, 곧바로 늪에 도전합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이치조는 사카자키에게서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 기묘한 위화감을 느끼는데요. 순식간에 600만 엔을 잃은 사카자키는 모든 게 사기라며 가지고 있던 불상으로 갑자기 늪을 내리쳐 박살내버리고 다이너마이트까지 꺼내 모두를 협박합니다. 그럼에도 그에게서 기백을 느끼지 못한 이치조는 모든 게 함정인 걸 깨닫고 급하게 점장실로 향하죠. 역시나 사무실에는 혼란을 틈타 금고에 접근하기 위해 몰래 침입한 카이지가 있었고 이치조는 카이지에게 손톱 밑에 바늘을 질러 넣는 끔찍한 고통을 주고는 쫓아내버립니다. 파손된 늪이 수리된 후에도 카이지는 며칠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카이지가 지상에 있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마침내 카이지 일행이 엔도와 함께 늪을 공략하기 위해 카지노를 찾아옵니다.
카지노에 카이지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쿠로사키는 카이지가 승산 없는 싸움을 할 리 없다며 이치조에게 경고하고, 그렇게 늪을 공략하려는 카이지와 이를 필사적으로 막아내려는 이치조의 창과 방패의 대승부가 펼쳐지게 됩니다. 드디어 게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변이 바로 나타나는데요. 못의 간격이 시설정임에도 불구하고 못의 숲을 통과하는 구슬이 많아지자 이치조는 카이지가 구슬의 크기를 조작했다고 생각. 게임을 중지시키고 검사판을 가져오지만 구슬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시 게임이 재개되고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당황한 이치조는 카이지가 조작이 불가능한 늪 본체 대신 사무실 천장을 통해 못의 숲 간격을 설정하는 장비인 게이지봉 구슬을 바꿔치기 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지난번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카이지는 돈을 환전하면서 게이지봉의 위치를 파악했던 것이었죠. 이치조는 즉시 2단계 관문의 블록 기능을 작동시키고 이로써 구슬이 원반에 도달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할 것만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만 카이지는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천만엔을 환전하고 구슬을 늪에 밀어넣습니다. 한편 제1그룹의 총수인 효우도의 지시로 카지노에서의 상황이 TV를 통해 지하노역장에 중계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카이지가 늪 공략에 실패하는 장면을 지하노역장에 있는 동료들에게까지 그대로 보여줘서 그들에게 절실한 기도와 응원 따위는 아무 의미 없다는 절망감을 안겨주기 위해서였죠. 카이지는 세 번째 천만엔 어치의 구슬도 기계에 쏟아붓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군자금의 절반인 2,500만엔이 이미 늪에 먹힌 상태가 됩니다. 카이지가 사회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4시간. 이 언뜻 보기에 부질없어 보이는 행위에 승산은 있는 걸까요? 늪의 구슬을 계속 꼬라박는 카이지를 보며 이치조는 의기양양해하지만 그것도 잠시 문지기 시스템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2단계 관문인 문지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것. 완전히 닫히지 않는 문지기의 틈으로 구슬이 원반으로 하나둘씩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한 이치조는 멘붕에 빠지죠. 이것 또한 카이지의 계략이었는데요. 카이지는 문지기 시스템에 지지대 장치의 일부를 설탕을 재료로 만든 불량 문지기 장치로 대체해서 2단계 관문을 돌파하기로 한 것. 이 불량 문지기 장치를 달기 위해 사카자키를 시켜 늪을 부숴버리는 사건을 만든 것이었고, 또한 이치조의 의심을 지우기 위한 연막작전으로 카이지가 일부러 사무실에 침입했던 것이었죠. 그 후 늪의 수리를 위해 공장에서 카지노 부품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빈틈을 노려 공장 직원으로 위장한 엔도의 부하들이 불량 문지기 장치를 설치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구슬을 소진한 카이지가 돈을 내밀며 추가 구슬을 요구하자 당황한 이치조는 게임을 중지시키려고 하지만 중계를 보고 있던 효우도가 이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치조는 카이지가 3단계 관문인 원반은 조작하지 못했으리라 확신하고 게임의 속행을 허가하죠. 사실 세 번째 관문인 3단 원반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3단 원반의 당첨 구멍에 미묘한 턱이 설치되어 있어서 구슬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추가로 늪의 3단계로 조작이 가능한 경사를 줌으로써 구슬이 당첨 구멍으로 거슬러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 카이지는 사카자키가 처음 도전에 실패했을 때 이치조가 굴러온 구슬에 주워드는 것을 보고 늪에 경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카이지는 이것을 공략하기 위해 카지노가 있는 빌딩에 엄청난 하중을 줘서 빌딩 자체를 기울여 경사를 극복한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비닐 수조에 물을 넣는 방법으로 늪의 경사를 극복하는데 성공합니다. 카이지가 바닥 전체를 기울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충격을 받은 이치조는 오히려 늪의 경사를 반대로 조정해 최대한 구슬이 1단과 2단 원반을 통과하기 어렵게 조치하는데요. 이치조의 계획대로 구슬은 원반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군자금 5천만엔을 모두 써버린 카이지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한 줄기 가능성을 본 카이지는 작전 타임을 갖고 엔도를 설득하여 혹시라도 카이지가 패배할 경우에 대비해서 해외로 도망가려고 숨겨둔 엔도의 최후의 비자금 1천만엔을 요구하고, 엔도는 작전이 실패해 지하노역장으로 끌려가게 되면 매달 맥주를 사겠다는 카이지의 말에 울먹이며 돈을 내놓습니다. 구슬이 들어갈 리 없다는 확신을 가진 이치조는 돈을 가지고 온 카이지의 게임 재개를 허락했고, 게임을 시작한 카이지는 돈의 기운을 받는다며 지폐 3장을 늪에 붙여 원반이 보이지 않도록 가려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이치조를 포함 원반의 상황을 알 수 없게 된 관람객까지 불만을 갖게 되고, 이를 참지 못한 이치조가 강제로 지폐를 떼어내자 놀랍게도 원반 안은 수십 개의 구슬이 구멍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원반의 여기저기를 구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건물을 기울인 카이지의 술수에 이치조의 조작이 더해져서 원래 내리막길이었던 구슬 배출 통로가 과도한 경사 때문에 오히려 오르막길이 돼버려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 카이지는 이것을 눈치채고 이치조의 대응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지폐를 붙였던 것이었죠. 멘붕에 빠진 이치조는 황급히 경사를 원래대로 되돌리지만 경사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데는 3분의 시간이 걸렸고, 카이지는 주어진 3분 안에 승부를 보기 위해 구슬을 계속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번 구슬들은 똑같은 패턴으로 당첨 구멍을 비껴나가는데요. 카이지의 작전에는 큰 허점이 존재했는데 그건 바로 카이지가 설치해놓은 물수조가 건물의 한쪽 모퉁이에만 있었기 때문에 건물이 균등하게 기울어지지 않고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버린 것. 그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라면 당첨 구멍으로 들어가야 할 구슬이 계속해서 왼쪽에 있는 구멍으로 향하게 된 것이었죠. 결국 3분이 지나 경사가 원래대로 돌아오고 구슬이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카이지는 절망에 빠지지만, 배출되던 구슬이 통로 내부에서 서로 맞물려 끼어버린 기적과도 같은 일이 발생해 이대로 구슬만 계속 쏟아붓는다면 반드시 당첨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드디어 구슬 2개가 당첨 구멍으로 굴러가는데요. 모두가 당첨을 확신하고 있는 그때 늪 최후의 수단인 당첨 구멍의 강풍 분사구 장치가 작동합니다. 구슬들은 비당첨 구멍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바람으로 막아버린 당첨 구멍 역시 들어가지 못한 채 원반을 굴러다니고 있을 뿐이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카이지가 몇 개 안 남은 구슬을 기계에 밀어넣지만 그 정도의 구슬로 바람장벽을 뚫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멘붕에 빠진 카이지는 이치조에게 무승부를 제안하지만 단칼에 거절당하고, 게임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카이지와 엔도를 지하우역장으로 데려가기 위해 검은 양복들이 찾아옵니다. 결국 카이지는 마지막 엔도가 빌려준 1000만엔까지 모두 소진해버린 채 하얗게 질려버리죠.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도 못하는 카이지에게 이치조는 의기양양하게 이것이 현실이라고 일침을 날립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엔도에게 돈을 빌릴 때 잠시 사라졌던 사카자키가 다시 나타납니다. 사카자키는 전에 돈을 훔쳤던 회사 금고에서 남아있던 2000만엔을 더 훔쳐온 것. 극적인 순간에 기사회생한 카이지는 다시 기계 앞에 앉았고 2000만엔을 구슬로 바꿔 늪에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계속 쌓여가는 구슬들이 원반을 가득 채워 그 압력으로 점점 당첨 구멍 쪽으로 밀려나고 있었고, 이 광경을 본 이치조는 이번엔 자신이 다급하게 무승부를 제안하지만 카이지가 이에 응할 리 없었는데요. 결국 기계가 과부하에 걸렸는지 웅웅대는 소리를 내고, 이것을 본 카이지는 늪을 향해 그렇게 괴로우면 토해내라고 절규합니다. 그 순간 구슬이 당첨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렇게 늪은 지금까지 사람들을 잡아먹어왔던 피와 땀의 결정체인 구슬들을 모조리 토해내죠. 현장에 있던 구경꾼들은 물론이고 TV 중계를 보고 있던 지하우역장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특히 45반 동료들은 감격에 겨워 압도적인 감사함에 눈물만을 흘립니다. 효우도 회장은 절망감을 느끼게 하려고 TV 중계를 지시했지만 카이지가 승리하자 극대노하여 이치조에게 모든 손해를 덮어 씌워 변상하게 만들고, 이치조는 1050년의 지하노동형을 받아 검은 양복에게 끌려갑니다. 그렇게 카이지가 승리해서 번 돈은 무려 7억 2910만엔. 카이지는 그 자리에서 제그룹에 빚진 돈을 바로 갚아버려서 자유의 몸이 되고, 세 사람은 호텔방에서 각자의 수익을 분배한 후 축배를 듭니다. 하지만 해피엔딩일 줄만 알았던 이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엔도는 술에 수면제를 타 카이지와 사카자키를 재운 뒤 혼자 사라지고, 뒤늦게 깨어난 카이지는 자신의 돈이 줄어든 것을 확인합니다. 그건 바로 엔도에게 1000만엔을 추가로 빌릴 때 다급했던 터라 미처 이자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 10분당 3알의 복리로 빌린 1000만엔의 이자는 겨우 92분의 시간 동안 무려 1억엔이 넘는 금액이 됐고, 엔도는 이 금액을 카이지의 몫에서 가져간 것이었죠. 1억 8938만엔이었던 카이지의 몫은 겨우 6153만엔만 남은 상태였는데요. 그래도 6000만엔을 탈탈 털어 동료들을 구한 카이지는
인간경마 도박대 이시다 코지가 맡긴 1천만엔의 티켓을 생각하며 동료들의 동의하에 그의 아들인 이시다 히로미츠까지 구출해내기로 결심합니다. 무사히 지상으로 돌아온 동료들과 히로미츠. 하지만 카이지는 숨어서 그들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이를 본 검은 양복이 이유를 묻는데요. 카이지는 그새 남은 돈을 전부 다 파친코에서 날렸다고 대답하면서 그들을 보기가 쪽팔리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이없어하던 검은 양복은 멍청한 영웅 행세라도 하라고 카이지에게 자기 돈을 조금 꺼내주게 되고, 카이지가 그 돈을 가지고 동료들과 감격의 재회를 하는 모습을 끝으로 모든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지하무역장에 끌려간 카이지가 친치로 승리와 함께 그 대가로 따낸 외출권을 이용하여 불법 카지노에서도 늪의 공략에 성공해 기적적으로 지상으로 귀환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생환의 기쁨은 잠시뿐이었고 카이지는 사카자키의 집에 눌러앉아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집에 눌러붙어 빈둥대는 카이지를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사카자키는 결국 300만엔을 주면서 손절을 선언합니다. 그때 사카자키의 집을 기웃거리는 수상한 검은 양복이 나타나고 10중 8구 지독한 인연의 재해그룹 부하들일 거라 생각한 카이지가 확인해보니 그들은 지하무역장 동료였던 마에다와 미요시였습니다. 마에다와 미요시는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카지노의 악덕 사장인 무라오카 타카시를 언급하며 그가 행하고 있는 사기 도박을 역으로 이용해 오히려 털어먹자고 제안하는데요. 고민 끝에 카이지는 그들의 제안을 승낙하고 끝내 받지 않으려고 했던 사카자키의 손절금 300만엔을 미천으로 구해옵니다. 도박 당일 카지노를 찾아온 카이지를 사장 무라오카가 열렬히 환영하고 사장은 카이지에게 둘이서도 할 수 있게 변형시킨 마작 게임인 17보를 제안하는데요. 마작이 자신의 패를 버린 뒤 패산에서 패를 가져오거나 상대방이 버린 패를 가져오는 과정을 반복하여 승리패를 먼저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지만 17보는 쯤없이 룬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인 점이 달랐죠. 즉 17보는 플레이어가 처음부터 한 개의 패만 맞추면 승리할 수 있는 펜파이 상태의 패를 미리 맞춰놓고 상대방과 번갈아가며 버린 패를 하나씩 탑패하면서 먼저 승리패를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것이었습니다. 카이지는 무라오카 사장이 부하들을 시켜 교묘하게 패를 훔쳐보게 한 뒤 그 정보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마에다와 미요시의 정보를 통해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카이지의 패를 훔쳐보는 역할인 마에다는 사장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사장 뒤에 위치한 미요시가 패를 훔쳐본 뒤 카이지에게 정보를 알려준다는 이른바 사기를 사기치기로 계획한 것이었죠. 드디어 100만엔을 건 첫 번째 대국이 시작되는데 벼랑간 사장은 미요시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킵니다. 사장의 패를 훔쳐봐야 하는 미요시의 부재로 이번 판은 진검승부를 해야 하는 상황. 카이지는 삭수패와 통수패로 팀패를 구성한 상황에서 차분하게 패들을 벌여나갔지만 3통을 내면서 패배하고 결국 사장에게 2배 받기의 승리를 안겨주게 됩니다. 순식간에 200만엔을 잃은 카이지. 다행히도 미천 300만엔을 전부 잃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고 때마침 미요시가 돌아왔기 때문에 카이지는 안도하며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합니다. 미요시의 사인으로 사장이 노리고 있는 대기패를 전부 다 파악하고 있었던 카이지는 무려 7번의 게임을 연속으로 승리하며 돈을 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웬 정체불명의 사내가 벼랑간 나타나 게임을 관전하는데요. 카이지의 이름까지 알고 있는 남자를 뒤로한 채 카이지는 8회전까지의 게임을 승리로 이끌면서 무려 1000만엔을 따는데 성공합니다. 사장의 사기 방법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카이지는 사장에게 판돈을 올릴 기회를 주기 위해 약간의 심술을 부리게 되고 다급해진 사장은 곧바로 카이지에게 베팅액 1000만엔의 승부를 제안하죠. 거액이 걸린 본격적인 승부가 시작되고 팀패를 삭수패와 통수패로 구성한 카이지는 미요시의 사인에 맞춰 패를 벌여나가지만 미요시가 사장이 기다리고 있는 대기패 중 3만을 누락하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어이없이 패배하고 맙니다. 순식간에 1000만엔을 잃어 판돈 자체가 없는 곤란한 상황에 놓인 카이지. 그때 관전하고 있던 남자가 카이지에게 선뜻 돈을 빌려줄 것을 제안하고 덕분에 10회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10회전 역시 불행하게도 카이지가 사장의 론패를 5개나 가지고 있는 바람에 17번째에는 반드시 사장의 론패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패배하여 빌린 돈 1000만엔 마저 잃게 되는데요.
순식간에 2연패해버린 카이지는 할 수 없이 또다시 남자에게 돈을 빌리려 하고 남자는 통 크게 4천만엔을 한 방에 빌려줍니다. 순식간에 거금에 미천이 생긴 카이지가 기뻐하는 것도 잠시, 이것을 본 사장은 카이지에게 무려 판돈 4천만엔, 즉 총 8천만엔의 미친 승부를 제안하는데요. 어이상실한 카이지는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지만 자신들이 준비한 사기는 여러 번 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사장의 승부를 받아들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11회전. 카이지는 무려 5개의 룸패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패가 들어온 것에 들뜬 나머지 마작패들을 바닥에 흘려버리는 대실책을 저지르는데요. 부랴부랴 바닥에 떨어진 마작패들을 회수하는 해프닝을 벌인 카이지는 시간 제한 10초 전에 맞춰 겨우 팅패를 구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두 가지 큰 변수가 생겼는데요. 하나는 카이지가 급하게 패를 맞추는 바람에 마에다가 패를 보지 못하여 사장에게 거짓 사인을 보낼 수 없게 된 것이었고, 카이지가 정신줄을 반쯤 놓은 탓에 미오시의 사인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미오시가 카이지의 상황을 눈치챈 뒤 다시 사인을 보내줬고 카이지는 안심하며 탑패를 하는데요. 이번 판도 승리를 확신한 카이지가 승기를 확실히 굳히기 위해 마에다가 거짓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팅패를 보여주려는 그때 카이지는 사장의 웃는 얼굴에서 효우도와 토네가와를 떠올리고 본능적으로 위화감을 느끼게 됩니다. 패를 덮어둔 채로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들을 종합하여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린 카이지는 자기 편인 줄 알았던 마에다와 미오시가 사실 사장의 편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게 되는데요. 지하무역장에서 생사를 같이 했던 동료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카이지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에게 들어왔던 좋은 패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일부러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비우고 돌아온 카이지. 하지만 카이지가 미리 장치해 놓은 패의 간격은 메워져 있었고 사장이 자신의 패를 확인하는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는 마에다와 미오시를 통해 카이지는 그들의 배신을 확신하고 사기를 치러 온 자신이 오히려 사기를 당하는 입장이었다는 진실을 깨닫게 되죠. 어떻게든 이번 판을 무승부로 넘겨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카이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려 또다시 자리를 비우는 계획을 세웠고, 이 틈을 타 패를 바꿔치기 한 사장의 행동을 유도해내 결국 17보를 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11회전은 6국으로 끝나게 되고 다음 12회전의 판도는 4천만엔의 2배인 8천만엔이 돼버린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이 과정에서 카이지는 돈을 빌려준 남자의 정체가 바로 효우도 회장의 아들인 효우도 카즈야라는 것과 자신이 빌린 돈이 신체를 담보로 한 것임을 알게 되는데요. 막대한 거액을 빌린 카이지가 이 갬블에서 진다면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카이지는 번뜩이는 신의 한 수를 생각해냅니다. 16,000만엔의 막대한 판돈이 걸린 12회전이 시작되고 통수패와 자패로 팅패를 구성한 카이지의 패를 본 마에다는 역시나 사장에게 카이지의 대기패를 모두 전달하고, 사장은 그 정보를 토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삭수패와 만수패로 팅패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팅패를 만드는 제한시간 종료 5초 전에 카이지는 자신이 구성한 팅패를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팅패를 가져오는 변수를 만들고는 배신자 마에다와 미오시를 추궁하죠. 모든 것을 알아챈 카이지가 지옥같은 지하무역장을 함께 극복해온 동지인 자신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냐고 극대노하지만 마에다와 미오시는 먼저 배신한 건 그쪽이라며 오히려 카이지에게 소리치는데요. 알고 보니 마에다와 미오시는 파칭코 승리 후의 사정에 대해서 카이지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라오카 사장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카이지가 막대한 수익을 자신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고, 그 때문에 카이지가 딴 돈의 일부를 자신들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 무라오카 사장과 공모하여 카이지에게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진실이 통하지 않자 바보들의 설득을 포기한 카이지는 무라오카에게 마에다와 미오시의 개입이 없는 진검승부를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17보 12회전의 정면 승부가 재개됩니다. 카이지가 통수패와 자패로 구성한 손패를 파기하고 새로운 손패를 구성한 덕분에 둘은 초반 12승까지는 안전한 버림패인 자패와 통수패를 번갈아 내면서 게임을 이어가는데요. 13승째부터는 더 이상 안전패가 없기에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려야 하는 상황에서 카이지가 파기한 패 중에
1통을 몰래 빼내온 뒤 또 다른 팅패를 구성하는 이중 팅패 전략을 펼치지만 마에다가 카이지의 속임수를 눈치채고 사장에게 말해준 덕분에 무라오카는 내려고 했던 이만을 취소하고 구삭을 타폐하여 무사히 속임수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게임은 16승째로 접어드는데요. 큰 고민에 빠진 무라오카는 필사적으로 생각한 끝에 삼삭을 벌이고 카이지 또한 마에다가 자신의 팅패를 훔쳐볼 때의 상황을 되짚어보며 머리를 굴린 끝에 안전패였던 동패를 버리게 되죠. 드디어 마지막 17손째. 사장의 남은 버린 패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 같은 상태로 모든 패가 카이지에게 승리를 안겨줄 가능성이 높은 패들 뿐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암울한 상황에서 무라오카는 자신의 팅패에 있던 안전패인 8만과 위험패들을 몰래 바꿔치기해서 타폐하는 기가 막힌 속임수로 17볼을 무사히 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카이지는 사장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패인 8만을 이제야 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 때문에 사장이 속임수를 썼다는 사실을 눈치챘지만 어쩔 수 없이 게임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카이지의 마지막 타패만이 남은 상황에서 사장은 카이지가 사삭을 내면 승리할 수 있었죠. 카이지는 하나같이 위험한 버림패 후보 중 그나마 덜 위험하다고 판단한 1만과 사삭 중에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1만을 버렸고 그렇게 카이지도 17볼을 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12회전 또한 유국이 됐고 이제 승부는 전 판돈의 2배인 1억 6천만 엔이 걸린 13회전으로 흘러가는데요. 이 정신나간 판돈의 무라오카는 카즈야에게 게임 중지를 요청하지만 사장과 카이지 둘 중 누가 되던지 한 명이 파멸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카즈야는 게임 속행을 강요하면서 카이지에게 또다시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총 판돈 3억 2천만 엔이 걸린 13회전이 시작됩니다.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둘은 서로를 디스하면서 심리전을 벌이는데요. 심리전은 수많은 도박을 거치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온 카이지의 승리였고 사장은 멘붕에 빠진 나머지 여러 실수들을 반복하게 되지만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린 끝에 나름 강력한 팅패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무라오카가 안전패인 남패를 3연속으로 버리는 방법으로 카이지의 기세를 꺾어버리려고 하자 세 번째 버린 패를 고민하던 카이지는 벼랑간 화장실에 가겠다면서 팅패를 챙겨가지고 방을 나가버리는데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던 무라오카는 탁자 위에 남아있던 패들을 모두 열어본 뒤 그 중에 없는 패들을 헤아려보면 카이지의 팅패를 알아낼 수 있다는 기가 막힌 생각을 떠올렸고 마에다와 미요시가 사장의 부정행위를 잡아내려고 방으로 뛰어오는 카이지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사이 탁자 위의 패들을 카메라로 찍어 사진으로 남기는데 성공하죠. 배신자들을 겨우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온 카이지는 부정을 의심하며 사장을 추궁하지만 사장은 뻔뻔하게도 모르쇠로 대응했고 결국 도박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찍어놓은 사진을 통해 카이지의 팅패를 모두 파악한 사장은 승리를 확신하고 일부러 실수한 것 마냥 자신의 버린 패들을 보여주면서 카이지의 버린 패를 유도하는데요. 사장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카이지는 아슬아슬하게 사장의 논패를 피해가지만 그것마저도 사장의 계획대로였고 카이지는 사장의 심리 도발에 유도되어 그나마 안전패라고 생각한 3, 4, 6통 그리고 2통 중에서 6통과 2통을 연달아 버리게 됩니다. 이제 카이지에게 남은 건 사장이 승리할 수 있는 운패인 3사뿐이었고 완벽하게 승리를 확신한 무라오카는 카이지에게 절대로 힌트를 주지 않기 위해 잡패인 100을 버리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카이지는 사장이 낸 100패로는 절대로 승리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에서 론을 선언합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사장은 사진을 통해 미리 알아낸 카이지의 팅패에서 사삭이 100으로 바뀌었다는 걸 눈치채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현실에 이건 사기라며 패산을 전부 확인했고 그 결과 패산 전체에서 4개만 존재해야 할 100패가 5개인 것을 확인합니다. 알고 보니 카이지는 동료들의 배신을 눈치챘던 11회전 당시 사삭패에 흰 종이를 부착해 패를 조작해 놓았던 것이었는데요. 카이지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다면 10종 8구 사장이 자신의 패를 확인해 볼 것임을 확신한 것이었고 그 허점을 찌르기 위해 조작된 패를 만들어 그를 속이기로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카이지의 승리에 놀라버린 카즈야는 카이지의 설명을 듣고 난 뒤 그의 승부수에 감탄했고 이건 사기라며 난리를 치는 사장에게 조작된 패는 게임에서 쓰이지 않는 패산 더미에 있었기 때문에 사장이 패들을 전부 다 열어보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게임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았을 거라며 카이지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게다가 카이지의 끝도 없는 가문 때문인지 팀패에 있던 육삭이 우라도라가 돼버리는 바람에 카이지의 론패는 3배만이 되었고, 그 결과 무라오카 사장은 1억 6천만 엔의 3배인 무려 4억 8천만 엔을 잃고 결국 파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17보 마작은 카이지의 승리로 끝났고, 카즈야는 부족한 판돈 대신 무라오카에게 받은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꿔주겠다며 카이지를 데리고 차로 이동하는데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 카이지의 신뢰에 감동한 카즈야는 카이지에게 자신과 한 판 더 도박해볼 생각 없냐고 제안하는데요. 이에 정신나간 카이지가 카즈야의 제안을 수락하고 카즈야가 안내하는 도박장으로 같이 이동하는 장면을 끝으로 도박 묵시로 카이지의 17보편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불법 카지노를 운영하는 사장인 무라오카 타카시와의 지뢰게임 17보 도박에서 극적으로 승리해 300만 엔의 원금을 무려 4억 8천만이라는 거금으로 불리는데 성공한 카이지. 보통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면 이 정도의 승리로 만족하고 그만뒀어야 정상이었지만 승리에 도취된 카이지는 이 기세를 몰아 카즈야와의 또 한 번의 승부를 벌이기로 결심하는데요. 카즈야는 대결에 앞서 식사부터 하자며 카이지를 극소수의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비밀 레스토랑으로 데려갑니다. 그 레스토랑은 카즈야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몰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기획한 과학적인 게임쇼를 관람하면서 식사할 수 있는 변태적인 식당이었죠. 식사를 하면서 카즈야는 인간이라는 생물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 타인을 배신하는 존재라고 말하며 자신이 직접 썼다는 사랑보다도 검이라는 책을 카이지에게 보여줍니다. 그 책은 어느 조직의 보스와 그 보스를 배신하고 도망간 커플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는데요. 어느 클럽의 호스티스로 일하고 있는 아리사라는 여자는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 보스를 배신했고, 보스가 지불한 5천만 엔을 들고 같은 클럽의 타치야라는 남자와 도피행각을 벌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보스 앞으로 잡혀오게 됩니다. 보스는 잡히면 죽게 된다는 위험까지 무릅쓰고 자신을 배신한 아리사와 타치야의 사랑을 시험해보겠다면서 두 사람에게 사람이 직접 상자에 들어가서 행하는 해적 룰렛과도 같은 데스게임을 강요합니다. 한 사람당 7군데씩 총 14개의 칼집에 9개의 나이프를 꽂아넣고 살아남는다면 두 사람 모두 살려주겠다는 보스의 말과 함께 게임이 시작됐고, 타치야는 아리사를 지킨다는 일념으로 자신에게 나이프를 찌르게 했지만 두 번째 나이프에 의해 다리가 관통당하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타치야는 아리사의 몸에도 나이프를 찔러 넣기로 결심했고, 아리사는 그런 타치야의 행동에 실망함과 동시에 이 데스게임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이 게임이 서로가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먼저 죽기를 바라야 하는 게임이라는 것. 자신의 두 다리와 죽어버린 상대의 구멍에 남은 나이프를 모두 박아 넣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게임의 본질이었기에, 그 사실을 눈치챈 아리사는 자기 몫으로 주어진 2개의 나이프를 타치야의 급소 구멍 2곳에 찔러 넣습니다. 구멍 중 한 곳은 찰판이 없었기 때문에 타치야는 가슴에 칼을 맞고 치명상을 입게 되죠. 그렇게 타치야가 죽고 자신이 살아남았음에 기뻐하는 아리사. 하지만 타치야는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는데요. 타치야는 마지막으로 남은 1개의 나이프를 아리사의 구멍에 찔러 넣는 선택을 하고 결국 나이프는 아리사의 가슴을 관통. 그렇게 두 사람 모두 사망하게 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책의 잔혹한 결말에 경악한 카이지가 분노하자 카즈야는 이 소설의 내용이 자신이 직접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쓴 것이라는 진실을 말해주는데요. 계속해서 카즈야가 인간을 가지고 있는 추악한 본성에 대해 언급하자 카이지는 자신이 도박을 치르면서 알게 된 인연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고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사람도 분명 있다며 카즈야의 주장을 부정합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카즈야는 카이지에게 자신이 개발한 우정 확인 장치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하죠. 레스토랑에 쇼를 위한 공간이 열리고 계단의 모습과 비슷한 우정 확인 장치와 함께 실험에 참전할 3명의 남자가 쇼룸에 등장합니다. 이 3사람은 제 그룹의 사채를 제때 갚지 못해 신장까지 떼일 위기에 처한 음식점의 직원들이었는데요. 미치야마 사장과 그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마리오 창은 그들의 채무를 대신 카즈야가 갚아준다는 조건으로 우정 확인 장치를 이용한 구출 게임에 참가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카즈야가 기획한 구출 게임은 총 16라운드로 구성되며 1라운드를 클리어할 때마다 세 사람의 전 재산인 2150엔을 2배로 지급하는 방식을 거듭해서 최종 16회전까지 통과하면 총 1억의 상금을 지급하는 게임이었는데요. 세 사람은 특별하게 제작된 헬멧을 쓰고 게임에 임해야만 했는데 그 헬멧에는 타인과의 대화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큰 소리의 음악이 틀어져 있고 만일 게임에서 패배한다면 내부가 서서히 압축되어 결국 착용자가 두개골 파열로 죽음을 맞게 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구출 게임 규칙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세 사람은 우정 확인 장치에 앉아 벨트를 착용한 뒤 추첨을 통해 한 명은 구출자, 두 명은 인질의 임무를 배정받습니다. 구출자는 헬멧 위에 설치된 램프의 점등 여부로 확인할 수 있으며 뒤를 돌아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게임이 시작되고 60초가 경과하기 전에 구출자가 벨트 해제 버튼을 눌러 자신의 벨트를 풀고 클리어 버튼을 누르면 해당 라운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이 게임에는 몇 가지 세부 규칙이 존재했는데요. 그건 바로 벨트 해제 버튼은 라운드당 단 한 번만 누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게임 시작 후 30초가 지나기 전에 클리어 버튼을 누르면 실격패가 되어 게임이 종료된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게임에 대한 규칙들을 카즈야 측으로부터 숙지하긴 했지만 카즈야는 미츠야마, 창 마리오가 게임을 두고 서로 의논할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요. 서로에 대한 소통이 전무한 상태에서 카즈야와 카이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드디어 구출 게임이 시작됩니다. 게임에 임하고 있는 세 사람을 지켜보며 불안해하는 카이지. 하지만 카이지의 우려와는 다르게 다행히도 세 사람은 게임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순조롭게 1회전과 2회전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3라운드에서는 3명 중 머리가 가장 좋았던 창이 즉석으로 수신호를 만들어냈고 수신호의 의미를 알아챈 두 사람 또한 창의 수신호에 따라 큰 문제 없이 9회전까지 게임을 클리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손쉽게 게임을 클리어해나가는 그들을 지켜보며 카이지는 카즈야에게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선언하지만 카즈야는 그들의 우정이 아직 판돈이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10라운드가 시작되기 전 구출에 실패해서 인질 2명이 사망할 경우 살아남은 구출자에게 판돈의 2배를 지급한다는 새로운 규칙을 공개합니다. 거기에 더해 11라운드가 시작한 후 카즈야가 컨트롤러를 몰래 조작해서 일시적으로 벨트가 풀리지 않게 조작하는 치사한지까지 실행하자 카즈야의 꼼수를 알 수가 없었던 세 사람의 멘탈은 산산이 부서지며 세 사람 모두가 절규하며 버튼을 난타하는 아비규환이 펼쳐지게 됩니다. 60초가 지나기 바로 직전에 겨우 게임을 클리어하긴 했지만 이미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카즈야의 의도대로 서로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2회전과 13회전에서 마리오가 정신줄을 놓고 숫자 세는 걸 깜박하는 바람에 패닉에 빠지게 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맙니다. 그 상태에서 카즈야는 구출 게임의 최후의 규칙을 공개하는데 그것은 바로 구출자가 연속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는 것. 그 규칙은 자신이 구출자로 정해졌을 때 두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다음 라운드 때 필연적으로 자신이 인질이 되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배신당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14회전에 구출자로 정해진 마리오는 다음 라운드에 찾아올 죽음의 공포로 망설이긴 했지만 동료들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고 58초에 클리어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단 2라운드를 앞둔 상황에서 카즈야는 게임의 전개가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자 자포자기 상태로 의욕을 상실해 버리는데요. 하지만 15회전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납니다. 15회전의 구출자로 지정된 미츠야마가 결국 창과 마리오를 배신해버린 것이었는데요. 게임이 시작되고 30초가 지나 벨트를 풀고 두 사람 앞에 선 미츠야마는 도저히 구출은 무리다고 말하며 도계자를 하면서 사과하죠. 카즈야가 몇 분의 시간을 더 주며 배신을 철회할 기회를 주는 자비까지 베풀었지만 미츠야마의 결심은 확고했고 카이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카즈야는 헬멧 수축 리모컨을 작동시킵니다. 서서히 조여오는 헬멧의 고통으로 창과 마리오가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카즈야와 카이지. 그런데 카이지는 미츠야마가 받아야 할 상금 7045만엔을 자신이 대신 지불하는 조건으로 카즈야에게서 리모컨의 해제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결국 생판남이나 다름없었던 창과 마리오를 막대한 거금을 들여 구출 게임에서 살려내고 맙니다. 자신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카이지의 행동을 보고 크게 당황한 카즈야에게 카이지는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도 모르게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고 내뱉는데요.
그렇게 우정 확인 장치를 이용한 실험은 카즈야의 승리로 끝이 났고 게임의 승자가 된 미츠야마는 7045만엔을 가지고 퇴장합니다. 때마침 검은 양복들로부터 본게임의 준비가 되었다는 연락이 오고 카즈야는 카이지를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는데 뜻밖에도 창과 마리오가 생명을 구해준 카이지에게 보답이라도 하고 싶은 건지 그와 동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카이지는 처음에는 창과 마리오의 요청을 무시했지만 이제 자신이 향할 곳이 단 한 명의 아군도 없는 적의 소굴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급하게 두 사람을 찾아 카즈야와의 싸움에 힘을 빌려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카이지, 창, 마리오는 카즈야의 차를 타고 그와 도박을 벌일 마지막 장소로 향합니다. 카즈야와 카이지 일행이 도착한 곳은 어느 외딴 곳에 위치한 제 그룹의 거대한 창고였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창고 안에는 역시나 카즈야가 기획한 도박 머신인 마더소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특이하게도 마더소피는 기찻길과 비슷한 레일 위에 올려져 있었고 승부에서 패배한 사람의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카즈야는 신성한 기계인 마더소피 위에서 누구의 가치관이 진실인지 확인해보자며 카이지에게 자신이 개발한 원포커 게임으로 승부를 보자고 제안하죠. 원포커의 룰은 비교적 간단했는데요. 먼저 조커를 제외한 3세트의 트럼프 카드를 잘 섞은 뒤 각자 2장의 카드를 뽑습니다. 그리고는 그중 원하는 카드 한 장을 내는데 문양의 우선순위는 없고 무조건 숫자만의 우열을 통해 승부를 가리며 승패 여부가 결정되면 다시 한 장을 뽑아 남겨둔 한 장과 새로 받은 한 장 중 하나를 골라내는 승부를 반복하는 비교적 간단한 규칙의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즈야의 원포커에는 특별한 세부 규칙이 존재했는데요. 그것은 카드에는 업과 다운이라는 먹이사슬 관계가 정해져 있으며 자신이 받은 2장의 카드의 업과 다운의 수를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카즈야가 룰을 만들 때 이 카드를 참고해서 만들었는지 최약체 카드인 E가 가장 강한 카드인 A를 이긴다는 특별한 룰이 있었죠. 카즈야는 통계적으로 일반적인 회사원이 평생 버는 돈이 약 2억 엔 정도라며 2억 엔을 1라이프로 환산해서 한 판당 최소 1라이프를 걸어야 하는 정신나간 베팅 룰을 제시하는데요. 결국 카이지가 무라오카 사장과의 도박으로 만든 자본금 4억 엔은 고작 라이프 2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카이지는 4억을 환전한 2라이프, 카즈야는 20억 엔을 환전한 10라이프로 승부를 보기로 정했고 그렇게 카이지와 카즈야는 검은 양복들과 창, 마리오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더소피에 앉아 본격적으로 포커 승부를 시작하게 되죠. 1회전이 시작되고 마더소피가 준 카드를 체크한 카이지는 처음부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이지의 패는 2와 4, 2장의 카드가 모두 다운인데다가 하필이면 카즈야의 카드는 둘 다 업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일방적으로 패배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카이지는 1회전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를 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카즈야가 낸 카드가 A였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1승을 가져가게 됩니다. 카이지의 행운은 2회전에서도 이어졌는데요. 보충받은 카드 역시 이었고 뾰족한 대안이 없었던 카이지는 4를 내지만 카즈야가 낸 카드가 3이었기 때문에 2회전도 카이지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카이지의 라이프는 4로 늘어났고 곧이어 3회전이 시작되는데 마더소피로부터 큐카드를 받은 카이지는 나름 강력한 패가 들어왔음에 만족하는 한편 1회전 당시 카드를 확인하며 순간 낙심했던 카즈야의 표정을 통해 카즈야가 1회전 때 받은 카드가 AA라는 사실을 추리하는데 성공합니다. 3회전에서 카즈야가 받은 카드는 6으로 다운이었기에 카즈야는 카이지의 업카드를 잡기 위한 수로 A를 내는데요. 하지만 카즈야의 수를 완벽하게 간파한 카이지의 회심의 2카드 제출로 3회전 역시 카이지가 승리하게 됩니다. 3라운드를 연이어 패배한 카즈야는 마더소피의 맨 끝까지 밀려나 버리게 되죠. 라이프 4개를 얻고 자신감이 붙은 카이지는 4회전에서 새롭게 받은 다운 카드인 6을 제출하면서 1라이프를 추가로 레이즈하는 블러핑을 시도합니다. 결국 카이지의 기세에 눌린 카즈야는 카이지보다 더 강한 페인구를 내고도 고민 끝에 드롭을 선언했고 그렇게 4회전 또한 카이지의 승리. 이제 두 사람의 라이프가 6대6으로 동률이 돼버린 상황에서 5회전이 시작되고 마더소피가 오늘 몰빵해주는지 카이지의 손에 K가 들어옵니다. 그에 반해 카즈야는 다운 카드만 2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6회전도 큐카드를 제출한 카이지의 승리. 무려 5연승을 달성하며 카이지와 카즈야의 라이프는 7대5로 역전돼버리는 상황까지 오는데요. 6회전이 시작되고 다운 카드인 6을 받긴 했지만
5연승에 기고만장해진 카이지는 4회전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러 다운 카드를 내고 1라이프를 추가로 레이즈하는 꼼수를 벌입니다. 하지만 카즈야는 다운 카드만 2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지의 2라이프를 받으며 오히려 1라이프를 레이즈하는 무모한 3라이프 승부를 시도하는데요. 당연히 카이지는 생각이 많아졌고 결국 카즈야가 자신의 전략을 간파했다고 판단. 드롭을 선언하지만 오픈한 카즈야의 카드는 3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각성한 카즈야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7회전이 시작되고 카이지와 카즈야는 둘 다 다운 카드를 하나씩 받게 되는데요. 카드의 숫자로 따지면 카이지가 약간 유리했지만 흐름은 카즈야에게 있었고 그 결과 카이지는 7회전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K라는 막강한 카드를 카즈야의 카드 3에게 낭비해버리고 맙니다. 점점 승부의 기세는 카즈야에게 기울기 시작하고 곧이어 시작된 8회전에서 카이지는 카즈야의 플레이와 레이즈를 지켜보며 가장 강한 다운 카드인 7을 제출해 승부하지만 승리의 확신이 없었던 카이지는 결국 드롭을 선언. 결과는 카즈야의 뻥카였습니다. 이어지는 9회전과 10회전에서도 마더소피는 카즈야의 손을 들어주었고 계속해서 다운 카드를 받은 카이지는 업카드만 받은 카즈야에게 연속으로 패배하고 말죠. 그 결과 카이지는 이제까지 연승으로 모았던 라이프의 대부분을 빼앗기고 3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 분리나 열세를 뛰어넘어 카이지의 패배 쪽으로 원포커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망연자실한 카이지는 11회전의 승부도 반쯤 포기한 채 마더소피로부터 받은 카드를 펼쳐보는데 다행히도 그 카드는 가장 강한 패 중 하나인 K였습니다. 카이지는 대박 승리를 위해 11회전에서 일부러 7을 내고 지는 대신 카즈야의 업카드인 Q를 소모시키는데요. 아직 카즈야에게 업카드가 남아있긴 하지만 자신의 K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판단한 데다가 추가로 받은 카드 역시 K였기 때문에 카이지는 승리를 확신했고 남아있던 2라이프를 전부 다 승부에 베팅합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카즈야가 낸 카드는 A였고 결국 카이지는 모든 라이프를 잃게 되죠. 17보 지뢰 게임으로 딴 4억을 전부 다 날려버린 카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에 절망하고 마는데요. 그때 카즈야가 카이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혹시나 돈을 빌려주나 싶었지만 카즈야가 제시한 건 카이지의 목숨을 담보로 한 붉은색 라이프를 게임에 걸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만약 붉은색 라이프를 걸고 지게 된다면 그것은 마더소피에 설치된 특수한 장치로 인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오와 창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카이지는 자신의 목숨까지 건 붉은색 라이프를 걸고 카즈야와의 승부를 이어가기로 결심하죠. 카이지의 판단에 흡족해진 카즈야는 자신을 경호하던 검은 양복들까지 건물 밖으로 내보냈고 곧이어 카이지의 목숨과도 같은 붉은 라이프를 건 13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들어온 K와 E의 패를 보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카이지는 카즈야의 언행을 토대로 카즈야가 낼 카드가 A일 것이라고 판단. A를 잡을 수 있는 E를 내려고 했지만 카이지를 지켜보고 있던 창의 간곡한 만류에 넘어가 결국 안전패인 K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카즈야의 카드는 카이지가 추측했던 대로 A였는데요. 그렇게 목숨과도 같은 붉은 라이프마저 빼앗긴 카이지. 곧바로 마더소피의 처형 시스템이 작동하고 카이지는 거꾸로 매달린 채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절망하고 말죠. 그때 카즈야가 마더소피의 숨겨진 기능인 처형 취소 기능을 작동시키는데요. 그건 바로 마리오와 창이 카이지를 살리기 위해 구출 게임 때 사용했던 처형용 헬멧을 다시 쓰고 자신들의 목숨을 붉은 라이프 2개로 환전해 카즈야에게 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카이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마리오와 창의 모습에 카즈야는 분노했고 이 둘의 우정을 짓밟아버리기 위해 그 요구를 받아들인 것. 이로써 목숨이 없는 카이지는 타인의 목숨으로 게임을 속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카이지는 자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건 마리오와 창에게 감사하며 카즈야와의 원포커 14라운드를 이어갑니다. 다행히도 14라운드에서는 카이지는 8을 받아 원업, 원다운. 그에 반해 카즈야는 7이 들어와 2다운이 됩니다. 카이지가 업카드만 낸다면 무조건 승기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카이지는 창의 라이프에 마리오의 라이프까지 베팅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버리고 그 때문에 카즈야는 카이지가 두 사람의 목숨을 건 상황에서 다운 카드를 낼 리 없다고 판단. 카이지가 낸 카드가 업카드임을 확신하고 드롭을 하지만 카이지의 카드는 최약체 카드인 이었습니다. 카이지의 뻥카에 당해버린 카즈야는 멘붕에 빠지고 15회전과 16회전은 무승부로 끝났지만 이걸 기점으로 본격적인 카이지의 라이프 복구가 시작되는데요.
마더 소피의 행운은 다시 카이지에게로 향하고 17회전에서 업카드인 큐를 받아 투업이 된 카이지는 투다운인 카즈야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고, 이어진 18라운드 역시 업카드를 받아 또 투업이 된 카이지는 카즈야를 상대로 승리해 결국 원점인 2대10까지 라이프를 되돌리는데 성공합니다. 연패를 거듭하며 멘탈이 나간 카즈야는 19회전에서 업카드인 큐카드가 들어오긴 했지만 18회전의 승부 결과를 토대로 추리했고, 카이지에게 아직 K카드가 남아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카이지의 K를 소모시키기 위해 일부러 다운 카드를 내지만 카이지의 카드는 9였습니다. 카즈야가 큐만 냈다면 이길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카이지의 다른 카드가 강력한 K일 거라는 환상은 카즈야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20회전이 시작되는데요. 20회전에선 카이지와 카즈야 둘 다 업카드가 들어와 투업인 상태에 놓입니다. 이 승부에서 카이지는 놀랍게도 두 개의 라이프를 레이즈하는 승부를 걸어오는데, 카즈야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며 카이지의 레이즈를 따라가지만 이에 더해 카이지는 라이프 3개에 붉은 라이프 1개까지 총 4개를 레이즈하는 무모한 짓을 벌입니다. 카이지의 기세에 눌린 카즈야는 카이지가 제출한 카드가 K일 것이라고 판단. 드롭했지만 카이지의 카드는 8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개의 라이프를 획득한 카이지는 라이프를 5라이프에 붉은 라이프 3개까지 총 8개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합니다. 이어진 21라운드에서 K를 받은 카이지는 더 큰 승리를 위해 라이프를 레이즈하지만 카즈야는 술수에 넘어가지 않았고 드롭을 선언. 승리해서 라이프를 획득하긴 했지만 카이지는 귀중한 K를 낭비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22회전은 카이지와 카즈야 양쪽 모두 업카드를 뽑아 투업이 된 상황. 그런데 카즈야는 카드를 제출하자마자 별다른 고민도 하지 않은 채 21회전 때처럼 망설임 없이 드롭으로 게임을 끝내버리는데요. 거기에 더해 카즈야는 뒤에서 관전하고 있었던 창과 마리오도 멀찌감치 내쫓아버리고, 예상치 못한 카즈야의 행동에 카이지는 위화감을 느끼게 되죠. 어쨌든 간에 부활한 시점에서 자기 목숨조차 가지지 못했던 카이지였지만 23회전을 맞이한 시점에선 7대5로 카즈야를 리드. 드디어 카즈야를 따라잡아 몰아붙이고 있는 유리한 상황에서 23회전이 시작됩니다. 카이지와 카즈야의 패는 둘 다 원업 원다운이었는데, 카이지는 카드를 제출하는 카즈야의 왼손을 지켜보며 또다시 기묘한 위화감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20회전이 넘는 게임 동안 오른손으로만 카드를 제출해왔던 카즈야였기에 카이지의 의심은 더욱 커졌고, 결국 카이지는 드롭을 선택.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카즈야가 낸 카드는 A였습니다. 카이지는 카즈야의 기척과 행동, 흐름 등으로 유추해볼 때 22회전까지 절대로 A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23회전에서 갑자기 A가 나온 것이라 판단하고 이 정황을 토대로 카즈야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버지인 효우도 카즈타카처럼 아들인 카즈야 또한 적어도 페어플레이를 할 거라고 믿었던 카이지는 카즈야에게 크게 실망하고 마는데요. 24회전이 시작되고 카이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린 끝에 카즈야가 기계에 A를 숨겨놨으며 게임을 시작할 때 자리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쪽에도 카드가 숨겨져 있는 장치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까지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카즈야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테이블을 조사하던 카이지는 스위치가 있는 작은 구멍을 찾아냈지만 구멍이 너무 작아 스위치를 누를 수 없었는데요. 난감해하던 카이지는 구출 게임을 했던 레스토랑에서 카즈야가 건네준 보석 이쑤시개를 생각해냈고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스위치를 누르는데 성공합니다. 역시나 카이지의 추측대로 A가 3장 들어있는 히든박스가 열렸고, 카즈야 또한 카이지가 히든박스의 존재를 알고 열었다는 사실을 신호장치를 통해 알게 되죠. 가지고 있는 카드 중 8과 히든박스의 A를 교환하기로 결정한 카이지. 그렇게 카이지는 A와 3을 가지고 대망의 24회전을 맞이하는데요. 서로가 사기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은 누가 더 고도의 전략으로 사기를 사기치느냐의 싸움으로 흘러가고, 긴장구 끝에 카이지가 드디어 카드를 제출했고 뒤를 이어 카즈야 역시 카드를 제출했는데, 카즈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레이즈를 이어갑니다. 카이지 또한 레이즈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폭주기관차 마냥 두 사람의 라이프 레이즈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카이지는 카즈야의 라이프 수에 맞춰 자신의 생명인 붉은 라이프까지 총 6개의 라이프를 걸게 됩니다. 하지만 카즈야는 폭주 레이즈를 멈추지 않았고 마지막 남은 7개째의 라이프까지 배팅 테이블에 올려놓는데요. 카즈야의 레이즈를 따라가려면 창이나 마리오의 붉은 라이프까지 사용해야 되는 상황. 그런데 카이지는 카즈야의 레이즈를 넘어서
창과 마리오 둘 중 하나가 아닌 두 명의 목숨값인 두 개의 붉은 라이플을 모두 배팅 테이블에 올려놓는 미친 짓을 감행합니다. 이젠 오히려 카즈야가 카이지의 레이즈를 따라가려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 치킨 레이스에서 도저히 드롭할 수 없었던 카즈야는 결국 자신 또한 서랍에서 붉은 라이플을 꺼내 카이지와의 결전을 이어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 카즈야에게 카이지는 자신의 카드와 카즈야의 카드를 예측해 말해주기까지 하면서 붉은 라이플을 걸지 말고 드롭할 것을 유도하는데요. 카이지의 예측대로라면 자신의 패배가 확실했지만 그것을 믿을 수 없었기에 결국 카즈야는 목숨값인 붉은 라이플을 베팅하고 맙니다. 이제 카드 확인만이 남았고 둘의 카드를 오픈하자 그 결과는 카이지는 3, 카즈야는 2. 따라서 카이지의 승리였습니다. 사실 마더소피에는 카즈야와 카이지가 연 히든박스 외에도 또 하나의 히든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카즈야는 카이지가 히든박스를 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카이지의 A카드를 카운터치기 위해 제2의 히든박스를 사용했고, 이때 카즈야가 낸 카드는 카이지의 A를 카운터칠 수 있는 이였던 것. 하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지옥과도 같은 도박을 끊임없이 거쳐왔던 카이지는 제2의 히든박스의 존재까지 눈치챌 수 있었고, 앞서 설명한 카즈야의 사고를 완전히 간파. 카즈야의 2를 카운터 치기 위해 마침 자신의 패에 있었던 3을 제출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총 24억인의 판돈이 걸린 원포커 도박은 결국 카이지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패배한 카즈야에게 마더소피가 선사하는 처형이라는 약속이 이행되고, 카즈야는 그대로 의자째 낭떠러지로 뒤집힙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검은 양복들에게 연락할 휴대전화를 실수로 떨어뜨리고 설상가상으로 유일한 희망인 생존용 구조망의 작동조차 실패해버린 카즈야는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절규하고 말죠. 카즈야의 추락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카이지는 창과 마리오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지는데요. 기지를 발휘한 카이지는 카즈야의 돈다발을 덮고 있던 시트를 가지고 1층으로 내려가 창과 마리오와 함께 간이용 인명구조 매트를 만들어냈고, 의자를 잡고 버티다 추락한 카즈야를 받아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추락의 충격으로 기절한 카즈야를 뒤로 한 채 카이지 일행은 군자금 4억을 포함해 카즈야의 20억까지 합쳐 총 24억인의 돈을 챙겨 자리를 뜰 준비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카즈야와의 승부에서 이겼다고는 하지만 24억의 큰 돈을 챙겨 나가는 걸 제가 순순히 인정할 리가 없는 상황. 카이지 일행은 창고에 준비되어 있던 트럭에 돈 상자를 모두 싣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 양복의 감시를 뚫고 창고를 탈출하기로 결정합니다. 창고 셔터문이 열리면서 카이지 일행이 탄 트럭을 목격한 검은 양복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하며 급하게 바리케이트를 세우지만 카이지 일행은 간발의 차로 검은 양복들의 저지선을 뚫고 무사히 도망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재 시간으로 무려 약 13년에 걸친 카이지의 지뢰게임 17보부터 원포커에 이르기까지 총 현금 24억엔이 오간 하룻밤의 갬블이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막대한 거금을 가지고 재해 추적을 피해 도주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뿐. 이제 카이지의 이야기는 24억엔 탈출편으로 이어지고, 그들의 도피 행각은 연재를 시작한 지 약 6년이 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억엔을 손에 넣은 카이지와 창, 그리고 마리오는 과연 엔도 유우지를 주축으로 해서 그들의 24억엔을 회수하려고 하는 재해그룹의 추격대로부터 무사히 도망칠 수 있을까요? 도박 묵시록 카이지는 1996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연재되고 있는 호쿠모토 노부유키 작가의 장편 만화로 도박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극한 상황에서의 사람 간의 심리전과 인간의 추한 본성을 처절하게 묘사함으로써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작가 특유의 그림체로 인해 입문하기가 쉽지 않지만 원작과 애니 둘 다 재미만큼은 보장하니 꼭 감상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전 더 재미있는 다음 작품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